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이번 주 굉장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일단 서울 전역에 걸친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우리 남아있던 물건들이 못난이 물건들이었죠. 임대가 껴져 있고 21년이나 이때쯤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입주 물건들, 그리고 입주가 된다는 그런 물건들도 저가 매물은 이 거래가 어느 정도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이 움직임은 이번 주에도 계속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 갈아타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더 빨리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가 매물이 소진되면 다시 하반기 상승이 시작된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다시 오를 서울의 부동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 저가 매물 소진이 눈에 띄는 그러한 주말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월세나 전세가 껴져 있는, 임대가 껴져 있는 저가 매물이 소진이 됐고, 이것은 한 지역이 아니라 이 서울의 전 지역에 걸쳐서, 물론 일부 지역은 빼고 이루어진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중에 이제 기사까지 나온 내용이 있는데, 요즘에 전세가 껴진 매물 매수 건이 늘었다. 그래서 뭐 갭 투자가 다시 어, 활성화되고 있다. 뭐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사실 이 갈아타기 수요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주택자가 본인의 주택을 처분하고 다음 주택을 가기 위해서 미리 지금 금융 규제로 인해서 대출도 많이 안 나오는 상황이고, 일찍 물건을 사놓기 위해서 일단 저가로 살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임대가 껴져 있는 물건을 미리 사놓고 일정 기간 뒤에 본인 주택을 매도하시고 이 주택으로 갈아타려는 그러한 전략을 잡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거래가 된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갭 투자다, 투자 수요가 움직였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여전히 이 서울의 양도세 중과와 또 여러 가지 이 보유세 증가 같은 규제가 있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마음껏 활개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1주택자가 움직여서 이 적극적으로 임대가 껴져 있는 물건도 마다하지 않고 저가 매물을 사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아니다, 실제 수요자가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번 주말도 이제 6월 중반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번 주말도 이러한 저가 매물 나머지 있는 것들 보시게 되면 계속 거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우리가 매매가의 강성을 살펴봤을 때, 지금 신축 같은 경우에도 금융규제 맞고 나서 이 15억 부근에 있던 친구들은 조금 내려오고 이런 상황이었죠. 이러한 아파트들도 지금 강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호가가 소폭 올라간 단지도 눈에 띕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저가 매물이 소진되니까 들어가는 물건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신축을 원하시면 조금 더 빨리 움직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거래가 많았던 것은 이제 우수 입지에 일단 강남이라던가 마용성, 한강을 중심으로 상하 좌우에 있는 가까운 입지들의 이 구축, 나름 괜찮은 단지의 구축 저가 매물 거래가 눈에 띄게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여름을 지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보다 더 빠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이 됐다가 이 거의 V자 반등을 넘어선 정도로 빠르게 회복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러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라던가 지금 투자가 많지는 않죠. 사실 이 본인이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자산에 더 많은 돈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어떻게 보면 진짜 거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금매가 6월달 안에 저가 물건들은 들어가면서 소진이 되거나 들어가면서 이제 기존에 있던 호가로 거래될 확률이 높고, 이런 기존 호가로 매물 거래가 시작이 되면 다시 호가를 높이거나 아니면 이 들어가는 물건들이 늘어날 겁니다. 왜 다시 들어가겠습니까? 일단 자기가 원하는 주택의 호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갈아타기 실패를 하게 되면 본인 기존 주택을 다시 걷어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호가가 높아지는 케이스와 물건이 들어가서 다시 기존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드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좀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반응하기 위해서는 이 상위 입지 단지들의 거래를 주목해서 살펴보시는 것이, 귀를 쫑긋 세우시고 살펴보는 것이 여러분들께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저가 매물 소진 6월달 동안 거의 대부분 완벽하게 끝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시적 양도 중과 배제 기간도 이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매도세는 감소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안 좋고 하반기 지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왜 부동산은 또 오르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경기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건 맞는데 이 안 좋은 상황을 다시 극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린 재정책 그리고 엄청난 돈을 풀면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각종 재정책으로 이 경제 지표는 현재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주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죠.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올라간 이 주가 포인트를 보이는 회사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산 가격 반응이 그만큼 빠르다고 볼 수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주식과 부동산에 요즘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얼마 전에 연준에 얘기 나온 게 금리 상한제까지 또 거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되는 것을 완벽히 볼 때까지 금리를 상한제를 만들어서 저금리를 유지하겠다. 이러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저금리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는데 지금 우리가 투자할 곳이 많나요? 그렇지 않죠. 이 각종 산업들의 발전 가능성도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미 많은 산업들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풀리더라도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할 곳은 없고 그나마 오를 수 있는 것에 이 돈들이 몰리거든요. 이번 주식 사태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식도 이 하락의 저점에 들어가신 분들은 2배 이상의 차익을 보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주식이 V자 반등을 했거든요. 자, 이렇게 이 투자할 곳이 없는 상황에 오르는 것에 돈이 몰리게 되면은 이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자산에 이 돈들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를 두고 우리는 자산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심화되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야말로 있는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없는 사람은 돈을 벌 수 없는 그러한 구조에 빠지게 됩니다. 자, 빈익빈 부익부 이 현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한 건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게 바로 이 자산 인플레이션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 또한 계속적으로 이 상승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게 필요할 정도로 긴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 경제 위기 상황에 극복하는 방법으로 이 유동성을 막대하게 공급하는 시중에 공급하는 전략으로 지금 버텨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도 사실상 이러한 위기 정도면은 이 자산 가격이 어느 정도 꺾여야 정상이겠죠. 근데 오히려 이 돈을 품으로써 이 자산 가격을 떠받들어주는 오히려 더 올려주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나라는 이 부동산 규제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 규제가 반대로 또 매물을 잠그게 되면서 일정 부분 이상의 가치까지도 상회할 정도로 가격이 올라가는 이러한 현상, 풍선 효과 이런 게 발현되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본인의 가치보다도 가격이 올라가는 이러한 거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될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자산 인플레이션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런 자산 인플레이션 현상은 두드러지게 가장 우량한 그리고 생존력이 높은 자산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과 같이 금리가 낮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전세가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자 자체, 부담 금액 자체가 낮기 때문에 전세금을 뭐 1억이든 올려주는데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지출이 줄기 때문에 이 상위 주택부터 전세가가 좀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현상이 하위 주택까지도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 특히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 세입으로 이 주택을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오래된 구축보다는 새 아파트 선호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가파르게 전세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높아진 전세가는 또 새 아파트의 가격을 건드리게 되는데, 자, 현재 금융규제, 우리나라는 이 주택담보대출에 규제가 걸려 있죠.
이게 역설적인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심할수록 새 아파트 가격은 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왜 그런 거 하니? 자, 대출 규제로 전세가가 낮은 구축 아파트들보다, 그렇죠? 구축 아파트들은 전세가 낮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구축 아파트를 매입할 때 들어가는 돈이 새 아파트 구입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정된 자본으로 내가 거주할 아파트를 미리 사놓는다 쳤을 때 구축 아파트보다 새 아파트를 살 때 돈이 덜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총액은 더 높을 수는 있겠으나 내가 미리 사놓는데 들어가는 자금은 적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미래 가치는 더 높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새 아파트의 전세가가 또 가파르게 오를 것이라고 얘기를 드렸고, 새 아파트 전세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당연히 새 아파트 구입 자금은 더 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현재 상황에서는 새 아파트의 매매가도 더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을 자체적으로 전세가 상승으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놓여진 여러 가지 상황, 코로나라던가 그리고 기존 주택 거래할 수 있는 주택 총량이 적은 이런 상황이라던가 또 미분양의 감소로 인해서 바로 작년만 하더라도 6만 호가 넘었는데 이제는 3만 6천 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 감소가 된 거예요. 자, 과거 우리가 금융위기 때는 금리도 높았고요. 미분양 주택 수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락점을 찾을 수 있는, 하락할 이유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지금 너무 비싸다. 지금 안 비싼 게 어디 있습니까? 너무 비싸니까는 떨어져야 된다. 이러한 논리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좋은 전략과 선택, 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 바로 이번 주죠. 이번 주 주말 그리고 저번 주 주말에 벌어지고 있는 이 저가 매물 소진에 대해서 짤막하게 저의 생각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올 하반기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참으로 궁금한데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얼마큼 더 올라갈지 그거가 좀 걱정될 뿐인데 보통 이 연봉이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상위 입지는 뭐 2억 정도, 하위 주택은 거의 1억 정도 호가가 뛰는 것으로 평균적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만큼 오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강남은 논외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